현관문 위를 지금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면 오래된 무언가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걸려 있습니까? 그 자리가 지금 이 순간 당신 집에 돈줄을 맡고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현관은 그냥 드나드는 곳이지 돈이랑 무슨 상관이냐? 저도 처음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수천 가정을 직접 살펴오면서 저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집, 열심히 사는데 살림이 나아지지 않는 집, 버는 족족,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집, 그 집들에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현관문 위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월급날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통장을 열어봅니다.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반이 빠져나가 있습니다. 카드값, 보험료, 관리비 이것저것 나가고 나면 손에 쥐는 게 없습니다. 아끼겠다고 마트에서 영수증 한 장 한 장 확인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꼭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차 수리비, 병원비, 갑작스러운 경조사, 이게 내 팔자인가? 이런 생각까지 드셨던 분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현관문 위는 기운이 집 안전체로 흐릅니다. 잘못된 기운이 7일, 30일, 1년 쌓이면 돈만 새는 게 아닙니다. 가족 간에 이유 없이 짜증이 늘기 시작합니다. 하는 일마다 한 박자씩 늦습니다. 분명히 잘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기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단 하나입니다. 현관문 위에 딱 한 개만 걸어두면 됩니다. 비싼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집 어딘가에 이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알더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왜 하필 현관문 위여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기의 입구라고 부릅니다. 바람이 집 안으로 처음 들어오는 문, 돈의 기운, 건강의 기운, 사람을 끌어당기는 인복의 기운, 모든 것이 이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현관문 위는 그 기운이 집 안으로 퍼지기 전에 잠시 머무는 자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운의 대기실입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와서 집 안 깊숙이 퍼지기 전 이 자리를 반드시 거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가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운이 방향을 잃습니다. 머물 곳이 없는 기운은 흩어집니다. 집 안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현관 언저리에서 그냥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분명히 열심히 사는데 왜 안 되지? 에 대한 진짜 이유입니다.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운이 나쁜 게 아닙니다.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관문 위에 뭔가 갖다 걸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잠깐 멈추십시오. 무조건 뭔가 걸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것이 걸리면 비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많은 분들의 현관문 위를 보면 이런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10년 넘은 달력, 선물 받고 의미도 모른 채 걸어둔 액자, 색이 바랜 조화, 자화, 먼지가 켜켜이 쌓인 장식품, 이런 것들은 기운을 막는 장벽입니다. 특히 조화, 자화, 시든 것, 먼지 쌓인 것은 죽은 기운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생기를 잃은 것들이 기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관 전체가 아닙니다. 현관문 위치가 핵심입니다. 기운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기운도 같습니다. 문 위에 올바른 것이 걸리면 그 기운이 문 전체를 감쌉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에너지를 먼저 정화합니다. 현관 바닥에 아무리 좋은 것을 두어도 위가 막혀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기운은 항상 위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현관문 위에 걸어야 할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절에서도 볼 수 있고 어쩌면 여러분 부엌 서랍 안에
지금 이 순간 이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백 년의 풍수 기록 안에는 현관을 다스리는 물건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말총, 복숭아나무가지, 쑥다발, 붉은 천, 시대에 따라 달랐습니다. 지역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공통으로 담긴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양기를 담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기운, 따뜻한 기운, 밝은 기운, 이것이 현관문 위에 걸려야 할 것의 조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복을 담는 주머니, 복주머니입니다.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전통 복주머니는 붉은색 또는 황금색입니다. 이 두 가지 색이 바로 양기의 색입니다. 그 안에 특정한 것을 담아 현관문 위에 걸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필터가 됩니다. 기운의 입구에 정화장치를 다는 것입니다. 왜 복주머니인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붉은색은 나쁜 기운을 막습니다. 예로부터 붉은색은 악기를 물리치는 색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동서양 공통입니다. 황금색은 재물의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금의 색, 풍요의 색, 빛의 색, 그리고 주머니라는 형태 자체가 담는다는 의미입니다. 복을 담고 재물을 담고 들어온 기운을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8월 5일 안에 기운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주머니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색이 바른 복주머니, 먼지가 쌓인 복주머니, 누군가에게 선물 받고 10년이 넘은 복주머니, 이런 것들은 오히려 묵은 기운의 저장고가 됩니다. 처음엔 좋은 기운을 담지만 시간이 지나면 탁한 기운을 품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것은 오래된 기운을 냅니다. 묵은 기운이 담긴 복주머니를 현관문 위에 거는 것은 막힌 파이프를 더 꽉 막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새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두 번째 핵심입니다. 복주머니 안에는 아무 것이나 넣으면 안 됩니다. 넣어야 할 것이 있고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8월 5일 만에 변화를 만드느냐, 아무 변화가 없느냐를 가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주머니 안에 넣어야 할 것 첫 번째는 쌀입니다. 단순한 곡식이 아닙니다. 쌀은 예로부터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굶지 않는다는 것, 먹을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 모든 복의 가장 기본입니다. 아무리 큰 부자도 먹는 복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복주머니 안에 쌀 한 줌을 담아두면 그 집에 먹을 복, 살복이 끊이지 않는다고 전해집니다. 단, 오래된 쌀은 안 됩니다. 묵은 쌀에는 묵은 기운이 붙어 있습니다. 반드시 새 것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동전입니다. 10원짜리 한 입도 충분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속은 기운을 모으는 성질이 있습니다. 쇠는 흩어진 것을 끌어당깁니다. 복주머니 안에 동전이 있으면 재물의 기운이 그 자리에 머뭅니다. 흩어지지 않고 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새 동전이거나 깨끗이 닦은 동전이어야 합니다. 더러운 동전, 손때가 잔뜩 탄 동전은 다른 사람의 기운이 이미 배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닦아서 내 기운을 담아 넣으십시오. 세 번째는 향기 있는 것입니다. 말린 쑥 또는 계피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향기는 나쁜 기운을 흩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집안에 무거운 기운이 감돌 때 향기 나는 것 하나가 그 공간을 가볍게 만듭니다. 특히 쑥은 오래전부터 나쁜 것을 쫓는 데 쓰였습니다. 계피는 재물을 끌어당기는 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둘 중 하나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 복주머니 안에 함께 담아두십시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게 많을수록 더 좋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것저것 넣기 시작합니다. 향수를 뿌리거나 여러 가지 약초를 한꺼번에 넣거나 부적과 동전과 사진을 함께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운은 많다고 강해지지 않습니다. 섞이면 충돌합니다. 쌀, 동전, 계피 또는 쑥,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단순한 것이 가장 강합니다.
그렇다면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진입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의 사진은 절대 안 됩니다. 복주머니는 살아있는 기운을 담는 그릇입니다. 죽음의 기운이 담긴 것을 넣는 순간 그 복주머니는 전혀 다른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금관동전, 구겨진 지폐입니다. 상처난 것은 상처난 기운을 담습니다. 흠집 난 동전 하나가 복주머니 전체의 기운을 흐트러뜨립니다. 셋째, 다른 사람에게 받은 부적이나 의미를 모르는 물건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받은 것이라도 그 물건 안에는 이미 다른 사람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내 복주머니 안에는 내 기운만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복주머니 안에 무엇을 담을지는 아셨습니다. 그런데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에 거느냐, 어떤 방향으로 거느냐, 몇 시에 거느냐, 이것이 틀리면 지금까지 한 것이 전부 반대로 작용합니다. 거는 방법이 잘못되면 복을 담는 게 아니라 복을 내보내는 꼴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주머니를 준비했습니다. 안에 담을 것도 골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놓칩니다. 그냥 현관문 위에 걸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위치, 방향, 시간, 이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기운이 반대로 흐릅니다. 먼저 높입니다. 현관문 위라고 했는데 정확히 어느 높이일까요? 문틀 바로 위, 한 뼘 안쪽입니다. 너무 높이 달면 기운이 천장으로 흩어집니다. 집 안 깊이 내려오지 못하고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반대로 너무 낮으면 문을 여닫을 때마다 기운이 충돌합니다. 문틀에서 한 뼘 그 자리입니다. 손을 문틀 위에 올려보십시오. 손 하나 들어갈 자리 바로 거기입니다. 다음은 방향입니다. 이것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복주머니의 입구가 어느 쪽을 향해야 할까요? 반드시 집 안쪽을 향해야 합니다. 바깥을 향하면 복을 내보내는 꼴입니다. 들어오는 기운을 담지 못하고 밖으로 흘려보냅니다. 주머니의 입구가 집 안쪽을 향해야 들어오는 기운이 그 안으로 모입니다. 기의 방향이 곧 에너지의 방향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물이 흐르는 방향이 있듯 기운도 방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거는 시간입니다. 아무 때나 걸어도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가 뜨는 시간대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이 하루 중 양기가 가장 강한 시간입니다. 태양이 올라오면서 양기를 가득 먹으면 좋은 기운이 복주머니 안으로 함께 들어옵니다. 저녁에 걸면 음기를 담아가는 꼴이 됩니다. 어둠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꼭 아침에 거십시오. 그런데 날짜도 가립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날이 있습니다. 첫째, 제삿날 전후 3일입니다. 그날은 음기가 가장 강한 날입니다. 조상을 기리는 날에 새로운 양기의 물건을 거는 것은 기운이 충돌합니다. 제삿날 전후로 3일은 피하십시오. 둘째, 이사한 지 3일이 지나지 않은 날입니다. 새 집에 막 들어왔을 때는 집 자체의 기운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빈 그릇에 물을 따르면 출렁이듯 기운이 안정되지 않은 공간에 복주머니를 걸면 기운이 흔들립니다. 이사 후 최소 3일, 가능하면 7일이 지난 뒤에 거십시오. 마지막으로 교체 주기입니다. 한 번 걸었다고 영원한 게 아닙니다. 복주머니는 기운을 흡수합니다. 좋은 기운도 담고 들어오는 나쁜 기운도 막아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안이 가득 찹니다. 더 이상 담을 수 없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새해 첫날이나 입춘에 새 것으로 바꿔주십시오. 오래된 복주머니는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정중히 흰 종이에 싸서 감사한 마음으로 버리십시오. 그 안에 담긴 기운에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제 복주머니를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위치도 방향도 시간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복주머니 하나만으로 충분할 것 같으십니까? 사실 현관에는 함께 봐야 할 것들이 더 있습니다. 복주머니가 제 역할을 하려면 현관 전체가 받쳐줘야 합니다. 현관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복주머니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관문 위를 고쳤습니다. 복주머니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관 전체를 봐야 합니다. 기운의 입구가 현관문이라면 현관 전체는 그 기운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통로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문을 잘 열어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신발입니다. 지금 현관 신발장 앞을 보십시오. 신발이 뒤집혀 있습니까? 짝짝이로 흩어져 있습니까? 신발 한 짝이 벽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까? 이것은 인생이 뒤집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발은 반드시 코가 바깥을 향해 가지런히 놓여야 합니다. 나갈 준비가 된 자세, 그것이 기운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앞을 향해 준비된 공간에 앞으로 나아가는 기운이 깃듭니다. 다음은 조명입니다. 현관이 어두운 집을 보십시오. 문을 열었을 때 캄캄합니다. 빛이 없는 곳에 좋은 기운은 머물지 않습니다. 어두운 현관은 재물이 들어오는 문을 닫아 놓은 것과 같습니다. 현관등 하나라도 좋습니다. 현관은 항상 밝아야 합니다. 특히 저녁에 귀가했을 때 스위치를 켜는 그 습관 하나가 집 안전체의 기운을 다르게 만듭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밝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 그 차이가 쌓이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밝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현관에 절대 두면 안 되는 색이 있습니다. 검은색입니다. 현관에 검은색이 많으면 기운이 무거워집니다. 검은 현관 매트, 검은 신발장, 검은 우산꽂이,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은색이 쌓이면 현관 전체가 음의 공간이 됩니다. 밝은 조명을 켜놔도 검은 것들이 그 빛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거울입니다. 현관에 거울을 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출 전 옷매무새를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거울이 현관문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으면 들어오는 기운을 그대로 반사해서 내보냅니다. 복이 들어오다가 튕겨나가는 구조입니다. 거울은 반드시 문과 직각이 되는 옆면에 두십시오. 다음은 냄새입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무슨 냄새가 납니까? 신발 냄새, 묵은 공기 냄새, 곰팡이 냄새, 이런 냄새가 나는 집은 기운이 막혀 있는 집입니다. 냄새는 기운의 언어입니다. 좋은 향이 나는 집에 좋은 사람이 옵니다. 좋은 향이 나는 집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작은 디퓨저 하나, 계피 한 조각, 이것만으로도 현관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입니다. 현관에 살아있는 식물을 두면 양기가 지속적으로 생성됩니다. 특히 이 세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돈나무, 이름처럼 재물운을 끌어당깁니다. 스파티필름, 음기를 흡수하고 공기를 정화합니다. 황금죽, 황금빛 색감 자체가 재물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단, 죽어가는 식물, 씨든 꽃은 즉시 치우십시오. 죽어가는 것은 죽어가는 기운을 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뿌리가 썩고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것만 두십시오. 현관문 위를 고쳤습니다. 현관 안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관 바깥, 즉 집으로 들어오기 전 그 공간이 막혀 있으면 기운 자체가 집 앞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아무리 현관을 잘 꾸며 놓아도 집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매일 나쁜 기운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부분,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사신다면 지금 당장 현관문을 열어보십시오. 문 앞 복도에 무엇이 있습니까? 택배 박스가 쌓여 있습니까? 오래된 우산이 벽에 기대어 있습니까? 신발 한 짝이 문 앞에 나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현관 앞에 쌓여 있으면 기운이 집 앞에서부터 막힙니다. 좋은 기운은 막힘없이 흘러야 합니다. 물이 막히면 썩듯이 기운도 막히면 탁해집니다. 탁해진 기운이 문을 열자마자 집 안으로 쏟아집니다. 현관 앞을 비우는 것, 이것이 기운을 여는 첫 번째 문입니다. 단독주택에 사신다면 대문 앞을 보십시오. 잡초가 자라고 있습니까? 쓰레기 봉투가 며칠째 놓여 있습니까? 깨진 화분이 방치되어 있습니까? 집 바깥이 지저분하면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다 돌아갑니다. 좋은 기운은 깨끗하고 정돈된 곳으로 향합니다. 더럽고 막힌 곳은 피해갑니다. 집 바깥을 청소하는 것은 단순한 미화가 아닙니다. 기운이 들어올 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제 집에 들어올 때의 행동을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현관을 고치고 복주머니를 걸지만 정작 집에 들어오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가방을 아무데나 던집니다. 신발을 발로 툭툭 차서 벗습니다. 소파에 쓰러지듯 앉으며 한숨부터 쉽니다. 그 행동이 그날 하루 기운을 그대로 집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길에서 받은 짜증, 하루 종일 쌓인 무거운 감정, 이것을 털지 않고 들어오면 집 안 기운이 매일 오염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털어야 할까요? 손을 씻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온 후 첫 3분이 그날의 집 기운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천천히 벗는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신발을 정리하는 그 짧은 순간이 바깥 기운과 집 안 기운을 나누는 경계입니다. 두 번째, 손을 씻는다. 손은 하루 종일 바깥 세상을 만집니다. 돈도 만지고 문손잡이도 잡고 수많은 것들을 짚습니다. 손에는 하루의 기운이 전부 묻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손을 씻으십시오. 세 번째, 창문을 잠깐 열어 환기한다. 단 1분도 충분합니다. 바깥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집 안에 묵은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습관으로 만들면 집 안의 기운이 매일 리셋됩니다. 좋은 기운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돈과 직접 연결된 생활 습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설마 이게 돈이랑 상관이 있을까 싶은 것들이 실제로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첫째, 지갑을 바닥에 놓는 습관입니다. 가방에서 꺼내 바닥에 놓고 소파 옆 바닥에 두고 신발장 아래에 던져두고 돈은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돈의 기운이 땅으로 꺼집니다. 지갑은 반드시 높은 곳에 두십시오. 선반 위, 서랍 안, 가방 안, 바닥만 아니면 됩니다. 둘째, 영수증을 지갑 안에 구겨 넣는 습관입니다. 영수증은 이미 나간 돈입니다. 이미 떠나간 돈의 흔적이 지갑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간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지갑은 비워야 채워집니다. 영수증은 즉시 버리십시오. 셋째, 통장 잔고를 자주 확인하며 한숨 쉬는 습관입니다. 잔고를 볼 때마다 이것밖에 없어? 또 줄었네. 언제 늘어나지? 이 생각과 감정이 통장 안에 쌓입니다. 걱정의 에너지가 돈의 기운을 누릅니다. 잔고를 확인할 때는 다른 마음으로 보십시오. 조금씩 모이고 있다. 이 돈이 더 커질 것이다. 같은 숫자를 보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가 기운을 만듭니다. 나아가 말의 기운입니다. 이것이 현관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 힘들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우리 집은 원래 이래. 이 말들을 하루에 몇 번 하십니까? 말은 기운입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공기를 타고 집안 전체 퍼집니다. 벽에 스며듭니다. 천장에 쌓입니다. 그 공간 안에 사는 사람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아무리 현관을 잘 고쳐 놓아도 매일 나쁜 말이 집안을 채우면 기운은 다시 무너집니다. 복주머니 하나가 막을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을 바꾸십시오. 괜찮아진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오늘도 살아있다. 이 말 한마디가 집의 기운을 바꿉니다. 공간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삶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반드시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 알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더라도 이 한 가지를 모르면 8월 5일이 지나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8월 5일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믿으신 분도 있고 반신반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8월 5일 만에 정말 뭔가가 바뀔 수 있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운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것이 제자리에 놓이면 기운은 즉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 공간이 바뀝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공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느낌이 조금 달라집니다. 셋째 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유 없이 기분이 조금 나아집니다. 자강, 일에 덜 예민해집니다. 일곱째 날, 흐름이 작은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래 기다리던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막혔던 일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운의 순환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8월 5일 동안 실천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매일 해야 합니다. 1일차 현관문 위를 깨끗이 닦으십시오. 걸레로, 물티슈로 먼지 하나 없이 닦아내십시오. 오래된 것, 의미 모르는 것, 쇠한 것 전부 내리십시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2일차 복주머니를 준비하십시오. 붉은색 또는 황금색 안에 쌀 한 줌, 깨끗한 동전 하나, 계피 한 조각을 담으십시오. 정성껏 천천히 담으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3일차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 복주머니를 현관문 위에 거십시오. 입구는 반드시 집 안쪽으로 걸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 집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를.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4일차 현관 신발을 전부 가지런히 정리하십시오. 코가 바깥을 향하도록. 그리고 조명을 점검하십시오. 현관이 어두우면 전구를 교체하거나 보조 조명을 추가하십시오. 5일차 현관 앞 복도를 비우십시오. 택배 박스, 오래된 우산, 불필요한 물건 전부 치우십시오. 기운이 지나갈 길을 열어두십시오. 6일차 귀가 후 첫 3분 루틴을 실천하십시오. 신발 가지런히 정리, 손 씻기, 창문 1분 환기, 이것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7일차 오늘은 말을 점검하십시오. 하루 동안 내가 쓰는 말을 스스로 들어보십시오.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 할 때 멈추십시오. 그리고 바꾸십시오. 힘들다 대신 버티고 있다. 왜 안 되지? 대신 조금씩 되고 있다. 말 하나가 하루의 기운을 결정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찾아오신 분들, 사업이 무너졌다고 찾아오신 분들, 열심히 사는데 왜 안 되냐고 눈물로 물어보신 분들, 그분들에게 저는 언제나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공간을 먼저 바꾸십시오. 집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의 기운을 담습니다. 공간이 바뀌면 기운이 바뀝니다. 기운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흐름이 바뀝니다. 그 시작이 현관문이 하나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그냥 넘기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나중에 해야지. 귀찮은데 정말 이게 되겠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기운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뭅니다. 돈이 안 모이는 이유, 하는 일마다 한 박자씩 어긋나는 이유, 살림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 그 이유가 현관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아셨습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식은 행동이 될 때 비로소 기운이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영상을 끄고 나서 현관문 위를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현관문 바로 위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바뀌면 이번 달이 바뀝니다. 이번 달이 바뀌면 올해가 바뀝니다. 올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현관문 위에 딱 하나만 걸어 두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